윤상현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한 번 사과하면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사건이 재현될 거라는 공포감이 있어요. 뭐 친박 실세셨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10월 25일인가 26일이에요. 그때 1차 사과가 나오고 11월 초에 2차 사과가 나왔거든요. 당시 저도 사과를 하는 건 좀 빠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원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지금은 사과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돋아져 나온다. 이거는 하나의 시초다. 지금 하는 거가 아니라 다음에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저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다고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이 최순실 사건의 얼개가 처음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된다. 소위 말해서 큰 그림 속에서 보고 하자는 측면에서 사과를 하지 말자고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명품백 사건이 당시 이제 총선 치르는 상황 속에서 크게 문제가 틀어지고 이 야권에서 계속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냐 아니면 함정 치지 않냐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윤상현 의원님도 김 여사님 문자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대통령하고 호용호재 관계가 있고요. 또 여사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가슴이 저하고 가장 잘 맞는 거예요. 민심이셨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반했어, 남자로서. 국정원 댓글 해가지고 한 분이 덩치 큰 스님 이러고 다니는데 누군가한테 윤석열이래. 그래서 아주 친한 기자가 둘이서 가장 잘 맞을 거야. 그래? 술 마신 것도 비슷하고 둘이 딱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소속에 오래 있다가 그래서 만나보니까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사실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형, 이거야. 하나는 안철수로 대변되는 이 중도 세력을 한 축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력의 두 개 축으로 가야 된다. 대선 전략이 여기서 나왔나요? 제가 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 번은 이준석, 윤석열 한 번은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은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내치는 거야. 안철수를 또 홀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통령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형님, 저 진정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충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윤핵관들의 행태 정말로 부메랑이 옵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다.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한번 내가 나서서 하면은 여러 가지 당무개입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여사님하고 잘 아니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순석이한테 테러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 문자로 좀 전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다 드립니다. 그런 직접적인 좋은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시면서도 왜 제가 보니까 원희룡 별로 콘텐츠 없는데 원희룡보다 뒤지는지, 그리고 또 원희룡은 장관이 됐는데 왜 강요로 나서지 못했는지. 당대표 선거 때 윤상현 의원을 밀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동안 정책 오빠가 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무대에 올 때까지 좀 정책 동면의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대통령께 말씀 다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인기가 높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어떻게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정책 방향 오르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가? 결국은 뭐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전달하는 태도구나. 애티튜드의 문제구나.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투박한 국정 운영이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같이 추구하고 같이 감으로써 당의 변화, 대통령실의 변화, 정부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개석상으로 말씀드리고 사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저하고도 둘이서 붙기도 합니다. 그게 대통령 제가 이제 우연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중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진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게 공백으로 느껴져요. 맞습니다. 알고 보면 소통을 다 제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아무런 의사결정에 반영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제가 이유가 그런 알겠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아무도 역할을 모르는 역할은 의미가 솔직히 없다는 뒤에서 역할도 하고 공개적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제가 이제 적극 건의를 드리고 국무회의석상에서 뭐 국정 운영, 예를 들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성찰, 그건 옳은 자리가 아니다. 기자실에 가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드리면 다 수용을 하세요. 아니 윤 후보님 그렇게 진언하신 거에 대해서 수용을 다 하신다는데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저런 모습으로 대하고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하실 리가 없죠. 가슴으로 정치를 하신다는데 근데 웬 경로를 그렇게 자주 하세요. 통이 급시다는데 아니 난 그러니까 우리 윤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윤 후보님의 진언을 그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 뭐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듣긴 들을게. 근데 그거 듣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요번에도 진원이 총선 당일날 전화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궁죽통이에요. 궁죽통.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 지금 정말로 궁한 상황까지 왔고 결국 4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 만나고 5월 9일 기자회견하고 정말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진짜 한번 정치해봐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 자주 만나겠다. 또 야당 인사 만나겠다.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완전히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저한테 그러죠. 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하고 친구지만 정성호 의원도 한번 부르셔서 그거 하십시오. 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신데 막상 현장에서 야당을 대하려면 여러 가지 또 까다로운 조건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 여러 가지 구속적인 그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펼쳐지지 않는 거야. 걷다가 당 내에도 새로운 미래 권력이라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데 그분하고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야당하고도 그렇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어. 그러면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돕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전화 오셔서 만약에 원희룡하고 후보 단일화 해라. 한동훈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요. 이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됩니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등으로 된 사람이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봐서는 투표로- 안 갈 가능성도 꽤 높게 점쳐지던데요. 근데 결선 투표가 갈 거예요. 최근에 이런 어떤 일시 문자 논란이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당과 정부의 성공을 네. 이제 기원하는 분들은 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